김민하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먼저 재난방송 전해주시죠. 우리나라 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가격리 수칙 및 처벌 규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고 동거인과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보건소에 사전 연락을 하고 개인용품 사용과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앱을 통한 이동 동선 모니터링과 자가격리 위반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외국인에게는 강제 출국 등 즉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모레부터 규정이 강화돼서 수칙 위반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오늘 고공비행 첫 번째 뉴스는요. 광고와 선거 전략인데요. 정당 광고들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선거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의 광고들이 눈에 띕니까? 지금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정의당의 총선용 CF입니다. 여기는 노회찬 전 의원이 등장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영상 제목은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고요. 노회찬 전 의원의 가장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6411 버스 나오는 거. 그렇죠. 당시에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할 때 그 내용인데 뭐 이걸로 시작을 하는 이런 영상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또 정의당은 선을 넘는 정의당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지금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하고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을 함께 넘자 이런 호소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묶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유지를 잇고 또 차별에 저항하고 이런 당의 지향을 좀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의당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좀 느낌이 오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향은 좀 반대인데 이런 광고를 또 지금 내세우고 있는 당이 우리공화당입니다. 예. 우리공화당의 총선용 동영상 광고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한다. 이 메시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나레이션도 배경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 네. 신문용 지명 광고도 마찬가지 컨셉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우리공화당 또 어떤 당 볼까요? 지금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 광고가 따로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런 전략을 굉장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예. 없다라는 예. 겁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어떤 원맨쇼인데 선거용 버스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의료봉사 가서 이 땀에 젖은 수술복 입고 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굉장히 크게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예 지지자들과 함께 안철수 대표의 마스크를 그러니까 얼굴 형태의 마스크죠. 이걸 이제 쓰고 선거운동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바 있는데 예. 이걸 진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400km 국토종주 마라톤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구에 후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선 캠페인 아니냐 이런 사실은 뭐 시각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안철수 대표가 좋은 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지금 각 당들이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걸 반납을 해서 투표 기간에 이제 투표인들에게 마스크를 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마스크 주는 거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렇군요. 이게 마스크가 또 가격이 매겨지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여러모로 주요 어려운 정당 일이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들은 지금 광고 안 해요? 두 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광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의 광고 내용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두 당의 경우엔 당연히 모정당하고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의 경우에 어제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총선용 광고를 냈는데 이것도 나라입니까라는 문구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좀 꼬집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미래는 한국, 미래는 통합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어떤 특수관계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문구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미래는 무조건 두 번째 칸입니다. 이렇게도 써 있는데 정당 투표 용지에 두 번째 칸에 이제 찍어라 뭐 이런 얘기고 지역구에서도 두 번째 칸에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두 정당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은요? 여기는 이제 쌍둥이 버스가 화제인데요. 두 당의 버스가 색 배치나 글씨 서체나 이런 디자인 요소가 거의 같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버스에 보면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기호 양쪽에 1하고 5를 이제 똑같이 또 써놓은 대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기호 1번인 거고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투표에서 기호 5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 두 개 정당을 한 버스에서 광고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같은 버스를 두 정당이 나눠서 똑같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같이 선거운동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예. 현수막에도 두 당 이름을 다 같이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버스에 이렇게 쓰면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재밌는 부분이 이 당 버스에 있는 문구를 잘 보면 예. 1 앞에 이제 4월 이렇게 써 있고 5 뒤에는 1 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일. 그렇죠. 네.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은 4월 15일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거니까 네. 마치 또 투표 동료 문자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선관위가 이거 선거운동 위반이 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이건 투표 동료 문구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선관위는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조항하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연상하게 하는 그 지점이 이제 문제다라고 지금 해서 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그래요? 1과 5를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고 붙였으면 괜찮다는 것이냐라면서 이걸 뭐 붙여쓰고 띄어쓰고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인데 선관위가 이걸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집권당과 중앙선관위가 싸워야 되는 슬픈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례를 볼 때 앞으로는 그런 거대 양당의 선거 광고에서는 어떻게 모 정당하고 비례정당과의 관계를 홍보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전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가 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당들의 홍보에 지금 나라를 어떻게 뭐 운영해 보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다 없고 비례정당을 맞아요. 찍자만 있는 건데 예. 이건 상당히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지금 방역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방역도 사실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약이 뭔지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선거운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하고 그 비례정당 때문에 하여간 이상한 선거판이에요. 제가 뭐 정관용 뭐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선거 얘기를 저도 나름대로 많이 보고 들었는데 이런 거 처음 보죠?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디지털 성범죄의 왕국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이게 앞서도 전한 뉴스인데 이장한 종군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가 SNS에 올려서 체포가 됐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좀 다양한 측면을 좀 돌아보려고 예. 이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기각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트위터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이 되지 않았고 이모 씨가 계정을 자진 폐쇄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 그리고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가 밝힌 사유인데 당연히 이제 구속 수사는 뭐 구속이 최소화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예.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주빈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데 공범 중에 군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화제거든요. 군인. 그렇죠. 현역 군인이 텔레그램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텔레그램 방의 홍보맨 역할을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인데 예. 그래서 경찰은 오늘 군부대를 압수수색을 했고 군사경찰은 이 군인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군인이 어떻게 이 텔레그램 방 운영에 조력을 한 거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군인들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병사와 같이 생활하는 다른 병사들이 과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분이어서 이것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을 도와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영장심사 출석했다고 하거든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봐야 되겠지만 병무청은 또 오늘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서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근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된 배경 중에는 실제로 일선 지자체에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좀 부족한 그런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뒤따라야 되겠는데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요? 예를 들면 부산의 모 구청에 지금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구청 직원 모 씨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이거를 온라인에 배포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는 경징계를 주는데 또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영상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아동 음란물이 포함이 됐는데 그 사실을 뭐 본인은 몰랐던 것이고 그다음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영상이 배포된 건 또 자동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맡기면 뭐 안전한 걸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의문도 좀 생깁니다. 이모저모 여기저기 다 문제라서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의 왕국 이렇게 붙였군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남성 일반에 만연한 이런 문화가 문제다. 이 얘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겠다는 어떤 단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없고 하려고만 들면 어디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다 저지를 수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 뭐 성인의 권리, 프라이버시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좀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